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계약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거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계약의 중거법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governing law 혹은 applicable law라고 얘기하고요. apply라는 단어 있죠? apply라는 단어에서 applicable law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중거법이라는 거는 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법을 말한다. 이거 말이 쉽지가 않네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요. 중거법이라는 거는 계약서에, 그러니까 셀러하고 바이어가 작성한 계약서에 단어나 문구나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하는 법을 준거법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실체법이라는 게 뭐냐면 옳다, 그르다,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 라는 거를 정한 법을 실체법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저도 이제 배워서 아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준거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에 있는 어떤 단어나 문구나 문장이 예,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해석을 하는 기준에는 법률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준거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셀러하고 바이어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서로 다른 법의 내용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예,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가 알기에는 내가 맞는데 상대방도 내가 알기에는 내가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법률에 따르면 누가 맞아? 라는 거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뭐 신혼부부가 있는데 둘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첫날 밤에 이게 딱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너하고 나 사이에 혹시라도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둘이서 잘 해결을 보면 좋은데 생겼을 때 근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시아빠 말씀을 따르자 아니면 친정아빠 말씀을 따르자 라고 미리 정해놓는 게 좋다. 안 정해놓으면요 그거 갖고 나중에 또 싸움이 더 크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이는 법의 저촉의 문제로서 관할 선택의 문제인 재판 관할 조항과는 구별돼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법의 저촉 문제라면 어, 준거법을 어느 법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을 정하는 것 이게 저촉의 문제라는 거고요. 관할 선택의 문제라는 거는 어느 나라 어느 법원에서 재판할 것이냐라는 것과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회사가 만약에 말레이시아하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중간법을 정할 때 만약에 싱가포르 법으로 했다. 말레이시아 법은 말레이시아한테 유리하고 우리나라 법은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제3의 국가의 법률로 하자. 그래서 싱가포르 법으로 했어요. 그럼 그때는 중간법은 싱가포르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의 저촉은 싱가포르 법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싱가포르 법원에서 관할 선택 재판 관할을 싱가포르에서 해야 된다. 그거하고는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 그 중간법이 싱가포르 법이라고 해서 싱가포르 법원에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뭐 홍콩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에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중간법하고 재판 관할은 일치시키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쵸?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상식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어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중간법을 A governing law clause, clause may be used to specify the legal rules that will govern the contract. 그러니까 govern the contract. 계약서를 지배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그러한 법을 중간법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 law, 캘리포니아 법을 따른다. 아니면 뭐 영국 법을 따른다. 아니면 뭐 남아프리카 법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his has an impact upon the way in which the contract will be interpreted.
그쵸? 그래서 contract이 will be interpreted.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이 되는 법률이다 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and the legality or enforceabi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그래서 legality 하는 거는 법률적이고 그 다음에 enforceability 하는 건 집행력. 뭐에 대한 provisions of the contract. 계약서의 조항들에 있어서 집행력을 부여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해석하는데 적용되는 그러한 법을 얘기한다. 그게 준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거법이다라는 걸 결국 쉽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이냐, 그 적용하는 법률을 준거법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자, 무역계약의 기초,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는 무역계약 체결 원칙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계약 자유 원칙이란 건 뭐냐면 그냥 마음대로 계약하세요. 원하는 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뭘 원하는 대로예요?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 체결의 자유가 있다. 두 번째, 계약 내용 결정. 그러니까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써놓겠죠. 권리와 의무를 막 써놓겠죠. 어떤 내용을 쓰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둘이서 합의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결정 방식에 있어서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약서를 어떻게 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자유스럽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보시면 제가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그렇고 코도 좀 막히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이죠. 그 다음에 계약 자유의 원칙의 제한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비록 적용이 된다 해도 강행 법규나 계약의 공정성은 유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행 법규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법률들이요. 그쵸? 그래서 그 당연하겠죠 이것도 그쵸? 예. 아무리 자유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강행 법규에 유효가 되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좀 거칠잖아요. 남자들이 친구끼리도 잘 지내다가 야, 기분 나쁘네. 야, 나가서 한판 뜨자. 한판 해보자. 한판 붙자. 근데 혹시라도 다치게 되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그러고 이제 한판 붙었는데 한쪽이 다쳤어. 그러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그거는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쵸? 가행법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비슷한 얘기예요. 예. 예를 들어 뭐 마약 거래를 하자. 안 되잖아요, 마약 거래는. 그 법에서 금지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금 결제는 환치기를 하자. 환치기. 정상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결제하는 게 아니고 환전상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한다?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요건, 예. 무역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예, 리걸 하려면 적어도 네 가지는 기재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물론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그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체결하는 방법이나 자유스럽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계약서라면 요 네 가지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되겠다. 기본 요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 그래서 너하고 나 사이에 만약에 화장품을 거래한다면 계약의 목적, 화장품, 뭐 스킨 로션이 몇 개, 뭐가 몇 개, 이 정도는 기재가 돼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이제 법에서 요구하는 성립 요건이에요. 근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가 표시가 돼야 되겠다.
예. 셀러가 누구냐? 바이어가 누구냐? 아니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가 누구냐? 그렇죠? 라이센싱을 한다? 그러면 라이센스를 주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다. 독점 계약을 한다? 그러면 독점을 주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래서 계약서에는 내가 너한테 물건을 수출하겠다. 그리고 너는 나한테 물건을 수입하겠다. 라든지 내가 너한테 라이센스를 주겠다. 나는 받겠다. 이러한 의사가 표시가 돼야 된다. 이것도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합치. 예, 양 당사자가 이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주로 동의의 의사표시. 그러니까는 주로 사인을 하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의사표시는요 항상 사인만 하는 건 아니에요. 승낙이라는 거는 동의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남녀가 이렇게 사귀다가요. 어쨌든 한쪽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요즘 뭐 남자가 프로포즈 하는 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여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랬을 때 동의를 할 때, 그래, 결혼해. 라고 할 때, 말로 할 수도 있죠. 보통은 말로, 고마워. 기다렸는데 고마워. 왜 이제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야, 돌아서 있어봐. 그리고 카톡으로, 고마워. 사랑해. 카톡을 띡띡 보내도 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도요, 사인할 수 있지만, 뭐 도장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문자를 보내줘도 되고, 아니면 카톡으로 표시해줘도 되고, 어쨌든 동의의 의사표시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주는 거예요. 메일로. 계약서에 사인은 해서 돌려보내지는 않았지만은, 예, 메일로 We hereby accept your contract. 이런 식으로. We hereby accept. 아니면 acknowledge your contract.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보내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사인해가지고 보내줘야 된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인해가지고 보내주지 않고 그냥 메일로만 의사를 표시해줘도 상관은 없다. 어쨌든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의사표시의 합치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양 당사자가 보통은 사인을 한다. 라는 거고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아무래도 제가 코가 좀 막혀가지고요. 발음도 좀 그렇고, 목소리도 좀 그렇고 해서 오늘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